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청소년 육성 정책 두 번째 미국입니다. 자, 미국의 청소년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 교육부와 이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교육부는 법제상 교육에 관한 이 권한이 주정부에 기속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부처로서 교육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 그 다음에 교육 및 서비스 행정기관에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인 집행은 어디서 하냐면 시나 카운티 같은 이런 지방정부에서 이제 그 지방정부나 민간기관에서 이제 의해 실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는 소속 차관보직인 어떤 아동가족실에 의해서 이제 수행되고 있고, 이 아동가족실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60개의 어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뭘 담당한다는 거지, 이거는 나중에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평생교육 이제 그 청소년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그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더 깊숙이 알고 싶으자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어떤 구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논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면 되겠지만, 그 깊숙이까지는 알아볼 수 없지만은 각국이 어떤 이런 청소년 정책을 육성하고 있느냐,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미국인들의 어떤 건강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이제 그들 스스로 돕기 위해서 미국의 주요 어떤 그런 정부기관, 그래서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어떤 대표적인 부서가 이제 부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그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와 이 보건복지 이외의 부처에서도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그 노동부가 청소년 고용이라든지 실업 대책, 그 다음에 미성년자 고용의 어떤 안전 대책,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어떤 공정한 고용기회 제공, 이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농림부는 농촌 청소년 활동 등을 주로 이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교정국, 우리나라도 이제 교정국 있잖아요. 청소년 사법과 어떤 비행 예방 사무국, 이런 것들을 둬서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그 다음에 어떤 치유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 재판이라든지 미성년 비행 예방 활동, 이런 것들을 주 활동 내용으로 이제 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그 미국에서는 이처럼 그 청소년들의 어떤 면에서는 그 청소년 관련 정책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 청소년 관련 법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청소년 사업을 어떤 그런 사업의 골격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소년 관련 법률 중 일부를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하면은, 첫 번째는 행정체계 분산으로 인해서 청소년 정책 수행의 어떤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5년에 하원에 소개되고 있는 이제 2006년 법률로서 이제 서명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방 청소년 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 이것이 이제 제정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2001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것인데, 그건 뭐냐면 낙오 학생 방지법. 이것이 미국의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과 여유 있는 이러한 어떤 가정의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형격 간 이 학업 성취 격차를 줄이고자 마련된 이러한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미국의 어떤 청소년 이 정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청소년 정책을 우리가 방향을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존의 청소년 문제 행동의 예방과 치료, 교정 중심의 정책이 고비용 저율이라는 이 집단의 기초에서 최근 어떤 긍정적인 이 청소년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과 후 시간에 다양한 어떤 긍정적 기회와 지원을 위해서 방과 후 지원 등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역량을 이제 기울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밖에 이제 소외 청소년,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 청소년 정책이 실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다 이루어져 가고 이 안에서 모든 청소년 정책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보다 나은 이 관리, 그 다음에 확실한 책임, 그 다음에 청소년과 가족의 연결, 그 다음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우선권 부여 정책을 개발하고 이후에 연방정부 청소년 정책의 어떤 기본 틀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최근에 보면 또한 최근에 어떤 정책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하면 최근에 미국의 청소년 관련 사항 중 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새로운 이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변화는 뭐냐면 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멘토링에 관한 어떤 사회적 규모 그리고 청소년 수감자 수의 감소를 들 수 있는데 이 먼저 이게 사이버 폭력의 경우에는 자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 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 오프라인 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이제는 강해짐에 따라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제 이런 관심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정부에서 이 사이버 폭력에 관한 법을 이제는 통과 어떤 시키는 경우가 이제는 많아졌다 이렇게 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뉴욕, 워싱턴, 일리노이, 미네소타 이런 주에서 이제 이미 2008년도 이전에 이런 사이버 폭력에 관한 법을 이제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이버 폭력을 법으로 규정한 주정부는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여기에서는 전국 청소년 사법 네트워크 그 다음에 텍사스 공공정책재단 이런 그 어떤 기관들이 2001년도서부터 2001년 사이 청소년 수감자 수 변화 추이를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 미국 청소년 수감 시설의 청소년 수는 2000년도에 얼마였었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10만 8,802명 정도로 이제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정점에 달한 것이 2010년에 하반기에 이제 6만 6,322명으로 한 30%가 감소를 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10만에서 6만으로 해서 거의 한 뭐 4만 이상이 뭐 저기 감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가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다른 징벌 또는 대안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소한 범죄로 인해서 수감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청소년 수감자 수가 이제 감소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캘리포니아나 뭐 코네티켓, 일리노이, 미시시피, 뉴욕, 오하이주,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이런 9개 주에서 2001년 대비 2010년에 청소년 수감자 수가 38%나 감소해서 전국 평균이 이제는 32%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국외 이제 주에서 컴백주라고 명명하고 이런 어떤 수감자 감소에 기여한 요인들을 이제 분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수감사를 감소한 이유는 첫 번째 보니까 자 증거 기반의 저렴한 치료 대안 이게 뭐냐면 수감형 대체 목적의 어떤 공식화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는 공식화는 재정 지원. 두 번째는 자 청소년 범법자들이 불필요하게 보호소로 보내지는 이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도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평가하고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범법자들에게 다양한 정책 및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수감 시설을 폐쇄하거나 그 다음에 규모를 축소해서 처벌 시 다른 대안을
고려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거죠.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수감시설을 폐쇄했다. 폐쇄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로 여기는 유지하고 이제 유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청소년 훈육과 관련해서 학교가 어떤 사법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학교가 이제 사법체계에 의존하는 것을 이제 벗어나도록 했다. 여기에 벗어나도록 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작은 범법 행위에 대한 수감형 처벌을 금지했다. 수감형 처벌을.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면 청소년 수감자와 관련해서 예산 체계를 재정비해서 수감 시설보다는 대안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법무부의 어떤 청소년 범법자 수 데이터 그리고 민간 전문가의 어떤 전문성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청소년 수감자와 관련한 최신 경향을 분석해서 이제 제시를 했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청소년 야외 활동을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하고 이제 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그런 그 청소년들을 수감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지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야외 활동 장려를 이제 들 수 있는데 2015년 2월 19일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뭘 했냐면 2010년 이 국립공원 관리청을 통해서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뭐냐면 미국 아동과 청소년들이 야외 활동을 지원하는 Every Kid in Park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죠. 그럼 뭐냐 하면 모든 아동 청소년들에게 전국 각지의 어떤 국립공원 그 다음에 미국 고유의 어떤 뛰어난 자연환경 이거를 방문해 줄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서부터 16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모든 4학년 학생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자연 및 역사 유적지에 입장할 수 있는 패스가 무료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 하면 뭐 국립공원은 거의 다 보면은 이제 무료 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상당한 그런 효과라기보다는 이런 정책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세 번째 독일에 대한 어떤 청소년 육성 정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연방정부 청소년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이 청소년 지원, 여기다 청소년 지원이 이제 핵심적인 어떤 개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회 참여를 권고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성인들이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독일의 정책을 이해하는데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이런 청소년 관련 프로젝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토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청소년 정책들은 아동과 청소년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독일 연방정부 특히 이제 그 아동과 그다음에 청소년 지원에 명시된 여러 정부 조직과 제도들을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젝트를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이제 이 주체들이 이제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 정책 지원구와 관련해서 우선 연방 어떤 그런 공화국인 독일의 국가 최고 행정기구로서의 어떤 연방정부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러한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독일 연방정부는 아동이나 청소년 지원법에 근거해서 이 각주 정부를 총괄하는 청소년 지원의 장려와 이 고무의 역할을 어떤 면에서는 담당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정부를 총괄하는 청소년 지원의 장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어떤 고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일 연방정부는 아동 청소년 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이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에 의해서 청소년 지원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는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그 정책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각주 정부는 임기 동안에 연방정부의 아동이나 청소년 보고서를 작성해서 연방의회 상원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일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 그런 지원법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어떤 골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그 독일의 청소년 조직의 어떤 기본 골격은 뭐냐면, 아동이나 청소년 지원법에 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상세한 이 사항들은 각 주의 관련 법규에서 이제 보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런 법적 근거들은 이제는 주 자치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법적 근거에서는 청소년 정책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쪽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아동 청소년 정책의 어떤 큰 특징은, 아동 청소년은 물론 이 가족, 그다음에 노인 정책, 관할하는 부처인 가족, 노인, 여성, 이 청소년부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뭐 상당히 뭐 찬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찬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을 통해서 또 정책의 어떤 그런 그 부처의 어떤 이기주의, 부처의 어떤 활거주의 이런 것들만 제거를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뭐 이런 역할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역할들은 상호 어떤 보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각 나라의 어떤 그런 여건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체계,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건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야지, 독일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나라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서는 또 기구는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정책, 그 사람의 어떤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 방향, 목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고 또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 어떤 그런 합의, 이 합의를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어떤 중앙정부인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에서는 크게 이제 세계 아동 권리,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보호, 통합, 그 다음에 간용과 민주주의, 참여의 5개 영역, 이것으로 이제 나눠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어떤 청소년 이런 프로젝트, 독일의 어떤 청소년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지원법이 정한 이 범주 내에서 수행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주별자치권이 인정됨으로 인해서 각 주별로 내용들이 상이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청소년 사업으로는 어떻게 돼요? 베를린의 어떤 사회공간 집중사업과 바이에른주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아이히아흐 프리드리라는 어떤 그런 청소년 사업, 그 다음에 드레스덴의 어떤 청소년 사회 통합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베를린의 사회 공간 집중 사업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집단들이 마을별로 이제 뭘 하냐면은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한다는 거죠.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주거지 중심으로 인해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제 사업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히아흐 프리드베르그의 어떤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의 전문 인력인 청소년을 상담하거나 돌보는 일, 그 다음에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적 네트워크, 워크숍, 강연, 코스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히아흐 프리드베르그는 청소년청을 클릭하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워크숍이나 부모 강연이라든지 교사 보수교육,
그다음에 체험 교육적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약물 중독이라든지 폭력, 인종차별, 유해 매체 이런 것들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예방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민 청소년의 어떤 사회 적응이라든지 통합을 위한 이 지원 프로그램도 이제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이제 일본의 이제 우리가 활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의 청소년 정책은 일반적 어떤 그런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이제 기본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 일본의 어떤 청소년의 그 일반적 특성은 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두 가지가 있다.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그래서 긍정적 측면은 뭐냐면 자 개성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개성을 대단히 중시하는 점. 그리고 제시된 일에 대해서 확실히 이 수행하는 능력이 어때요?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경우에 열심히 노력하는 이 부지런함 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참을성이 없고 친구와도 깊게 사귀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 부정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생각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이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 중심적인 사고 경향과 어떤 사회 공공적인 일에 이 관심이 적다는 것, 관심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이러한 측면을 여기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일본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5가지 이러한 정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이 청소년 정책에는 청소년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고령화, 국제화, 정부화 이러한 어떤 사회 변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제 창조적인 이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자질과 의욕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것이 청소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육성 제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청소년 정책의 5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 첫 번째는 자 청소년 정책의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직의 정비와 중장기 계획을 여기에서는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여기서는 이제 2003년 6월보다 적극적인 이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각부 총리 대신을 위원장을 하고 각 부서의 장관을 구성하는 이 여기서는 청소년 육성 추진본부 이 추진본부를 이제는 설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정책 대상인 청소년의 연령을 유아기에서 성인기 이전 단계까지 이제 매우 폭넓게 선정하면서 청소년 정책을 보호, 지원, 육성, 개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접근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아기에는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를 확충을 하고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모와 자의 어떤 보관 증지, 그 다음에 유아 서비스 확충을 통해서 타가 시설이라든지 유치원 서비스 개선, 그 다음에 이제 3자에 의한 서비스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고 아동기에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상담, 의료 서비스 지원 체제, 정비,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량, 기초 어떤 학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이런 사회봉사 활동을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 연령대에 들어서는 취업 능력이라든지 취업의식 강화 이런 것들에 이제 총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 정책이나 결정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어떤 참여,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자 청소년 정책을 문제 상황별로 이제 설정하면서 정책 과정 및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의 효과성을 이제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문제상의 내용으로는 먼저는 뭐냐면 학습 장애가 있다든지 주의 결핍력이 있다든지 가행 행동 장애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 장학금 제도를 확충한다든지, 뭐 생활보호라든지, 다문화 가정 이 출신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행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회복귀 프로그램, 자원 자립 지원을 한다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원조교제,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고, 자, 네 번째는 청소년 정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체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이제는 들 수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라든지 복지, 심리상담, 진료상담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이제 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원 및 상담 기관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자, 청소년 정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어떤 그 기회라든지 제도적 장치, 이가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타운 미팅 제도, 모니터링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년 청소년들의 어떤 생활 실태라든지 의식 조사를 실시해서 청소년 인권에 관한 어떤 상을 뭐 계몽 활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회성 함령을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한 이런 어떤 쉬운 정보 제공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스웨덴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다양한 어떤 부처가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는 교육연구부, 그 다음에 보건사회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연구부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해서 교육, 방과 후 학교, 초등 교육, 특수학교 및 국가의 감독을 받는 자립학교 등에 관련된 일을 관장하고 있고, 교사 훈련이라든지 학교 행정 프로그램, 교재 개발, 이 장애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건사회부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사회부. 이 보건사회부는 자, 사회보험 분과에서는 가족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연금, 산재보험 이런 현금급여 및 아동과 가족 관련 이 수당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서비스 분과에서는 일부 이제 업무로 청소년 보호시설을 같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스웨덴의 어떤 그 정부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이제 네 가지 이제 다양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 청소년들이 자원이라는 원칙은 이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성장의 동력이자 동인으로서의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권리가 있다는 원칙은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절대적으로 이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셋째는 자, 청소년들의 독립과 자립이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네 번째는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그들은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매우 소중한 것이로 민주주의 속에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청소년 여기에서는 육성제도에 따라서 육성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개발협력기구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UN,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세계은행, 그 다음에 유럽연합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 외국의 육성정책에서는 뭐 영국과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여기 독일, 그 다음에 일본, 스웨덴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책들을 한번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